안녕하세요, 루스토리입니다. 오늘은 또 한 대의 차량을 보내면서 아쉬운 마음에 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더 뉴 레이 1.0 가솔린 럭셔리 등급, 옵션은 내비게이션하고 컴포트팩 장착되어 있고요. 색상은 밀키 베이지 색상입니다. 키로수는 17,000. 레이를 구매했던 이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통행료를 할인받을 목적이었어요. 고속도로로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매일 7,000원씩 한 달 25일 기준 17만 5천원이 지출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거가대교를 한 달에 평균 2번 왕복하고 있었는데 이게 4만원이었어요. 통행료만 21만 5천원을 지출하는 거였죠. 레이를 구매하게 되면 약 10만원 정도 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두 번째, 경차지만 공간이 굉장히 넓어서 아이들 짐이 많은 저희에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레그룸이 넓어서 카시트를 설치해도 아이들이 좁다고 불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딩 도어가 있어서 아이들을 태우고 내릴 때 굉장히 편리할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중고차 가격이 방어가 잘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레이를 구매했고 11개월 동안 잘 타고 다녔어요. 근데 왜 팔게 됐느냐? 차가 안 좋아서? 아닙니다. 이 레이를 판매하게 된 이유는 다른 차가 생겨서 팔게 된 거예요. 먼저 레이를 11개월 동안 타면서 느꼈던 장점을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경차 할인이에요. 모든 도로에 통행료가 50% 할인되고 공영주차장 50% 할인되는 게 큰 장점이죠. 고속도로는 제가 많이 타고 다니니까 그 할인 혜택을 많이 누렸는데 공영주차장은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할인을 받아보지 못했어요. 두 번째는 뒷좌석 6대4 폴딩 기능이에요. 뒷좌석에 짐을 많이 싣게 될 때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됐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의정부까지 짐을 한 차 싣고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6대4 폴딩으로 해놓으니까 거기에 정말 이삿짐처럼 짐을 많이 실었어요. 실으면서 그런 느낌 받았어요. 이거 스타렉스인가? 세 번째, 넓은 레그룸. 구매를 했던 이유이기도 한데 승용차는 그랜저나 K7 이상 되면 레그룸이 좀 넓더라고요. 보통의 승용차들은 레그룸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서 아이들 카시트를 설치해 놓으면 애들이 좀만 커도 다리가 닿아서 불편하다고 불평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전 차가 SM6랑 소렌토였는데 소렌토도 좁다고 큰아이가 굉장히 불평을 많이 했어요. 답답하다고. 그런데 레이에 카시트를 설치하고는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네 번째, 슬라이딩 도어. 저희가 사는 아파트는 오래된 아파트라서 주차 라인이 굉장히 좁아요. 옆에 차와의 간격이 좁다 보니까 문을 열고 애들을 내리려고 할 때 굉장히 불편했어요. 특히 가방을 메고 있거나 짐이 많을 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슬라이딩 도어로 아이들을 태우고 내리니까 굉장히 편했어요. 카시트 설치하고 해체할 때도 굉장히 편했습니다. 다섯 번째, 주차가 굉장히 편했어요. 차가 폭이 좁고 위로 높다 보니까 좁은 공간에 주차를 할 때도 무리 없이 들어가고,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도 주차를 할 때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꼈는데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는 굉장히 편했다고 하더라고요. 여섯 번째, 넓은 시야. 레이를 타면서 제일 만족스러웠어요. 시야 확보가 잘 됐던 것 같아요. 사각지대도 상대적으로 적게 느껴지는 것 같고, 이 차랑 말리부를 같이 타고 있었는데 레이 타다가 말리부를 타면 좀 답답한 기분을 느꼈었어요. 일곱 번째, 높은 시야. 저희 와이프의 경우에는 승용차보다 SUV의 높은 시야가 운전할 때 굉장히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높은 차가 시야 확보가 많이 되니까 운전할 때 좀 멀리 볼 수 있는 것 같고 주변 상황을 더 잘 볼 수 있어서 이 점도 굉장히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여덟 번째는 저렴한 세금입니다. 아무래도 경차니까 세금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죠. 자, 그렇다면 레이의 단점은 뭐가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가장 실망스러웠던 부분이기는 해요. 구매할 때는 중고 가격 방어가 굉장히 잘 되는 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막상 팔려고 알아보니까 11개월 만에 감가율이 40%예요. 중고차로 레이 알아볼 때는 굉장히 비쌌거든요. 이거보다 연식도 더 되고 키로수도 더 많은 게 1000만원 넘어가는 차들이 많았는데 막상 팔려고 알아볼 때 이러니까 실망스럽기도 하고 아까워서 더 많은 곳에 견적을 진행 중입니다. 두 번째는 1000cc의 한계예요. 경차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알고 있었으니까 탔지만 경사로가 조금만 있어도 힘이 딸려서 잘 못 올라간다는 점, 그래서 저는 수동으로 많이 운행을 했어요. 세 번째는 슬라이딩 도어인데 이게 수동이라는 거.
카니발이나 스타렉스에는 자동문을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옵션을 선택할 수는 없었어요. 자동이 됐으면 좋겠는데 수동이 안 돼서 단점으로 꼽아봤습니다. 네 번째는 주차 타워에서 SUV 요금을 적용받는다는 거예요. 차가 높아서 SUV로 취급을 하시더라고요. 뭐 경차라서 공영주차장은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어서 주차 타워만 이용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단점으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SUV 전용 칸이 없는 주차 타워에서는 주차를 할 수 없었던 경우도 있었고요. 이건 주차 타워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경험을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다섯 번째는 흔들림입니다. 폭이 좁고 차고가 높다 보니까 차가 좀 흔들려요. 근데 좀이 아니라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강풍이 심한 날은 차가 뒤집어질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면서 운전을 한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연비. 이 차의 연비는 10.2km를 찍었어요. 17,000 타는 동안. 제가 소렌토는 14.2km, 말리부는 14.9km, SM6는 13.3km를 찍었었는데 제 운전 습관으로는 레이는 10.2km밖에 안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연비가 적게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류비가 많이 들어갔고 통행료 아끼려고 샀던 레이가 유류비에서 절감이 되지 않으면서 결국 또이또이가 됐습니다. 레이 11개월 타면서 느꼈던 장단점을 오늘 말씀드려봤는데 그냥 저의 주관적인 총평, 가격 대비 괜찮았다, 근데 경차치고 비쌌다, 가격 방어 생각보다 안 됐다. 근데 막상 보내려니까 공간, 그 부분이 되게 아쉽네요. 제가 지금 볼트를 사고 나서 보니까 레이가 진짜 넓긴 넓어요. 뒷좌석에 앉아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높기도 하고 넓고 이런 경차는 레이 말고는 없으니까요. 스파크도 타봤고 레이도 타봤고 옛날에 마티즈도 타봤는데 애들 키우면서는 경차는 이제 더 이상 구매는 안 하려고 합니다.